예, 반갑습니다. 저는 10분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What is 비즈니스 플랫폼인데 제가 컨설팅하는 영역이 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쪽과 플랫폼 영역에 이제 통신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플랫폼의 어원이 뭘까요? 플랫이라고 하는 어원은 원래 구획된 토지, 지면이라는 뜻입니다. 폼은 뭐죠? 폼은 형태라는 뜻이죠. 플랫폼은 그래서 원래 구획된 지면의 형태라는 의미고요. 구획된 지면의 형태를 좀 더 의역하면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응용될 수 있는 특정한 공간 지면을 의미합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 보는 저희 정거장, 플랫폼,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을 사실은 이러한 의역의 차원에서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현재 세계에서 보는 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같은 정거장에도 뭐가 있습니까? 컴포넌트와 룰이 있습니다. 컴포넌트와 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거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배차 및 승차 시간을 확인해야 하고 매표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매해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대합실이나 편의점에서 기다려야 되죠. 내가 데스티네이션에 가려는 버스를 그 시간에만 타야 되니까요. 승차 시간에 맞춰서 승차장에서 운행버스를 확인 후 승차의 목적지를 출발합니다. 자, 이러한 사용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과정에서 컴포넌트와 룰이 존재한다는 거죠. 컴포넌트는 뭡니까? 매표소, 대합실, 편의점, 승차권, 운행버스, 이게 다 정거장을 이루는 컴포넌트입니다. 룰은 뭐죠? 운행버스의 배차, 패스 시간, 매표 시간, 승차 장소. 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는 정거장에도 지하철 플랫폼이든 고속버스 터미널이든 간에 일정한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룰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플랫폼은 엄청난 혼란이 따르겠죠.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정거장에 가면 고객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 이용해야 할 컴포넌트와 따라야 할 룰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제 정의를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의 학자들이 최근에 플랫폼 관련해서 쌍으로 페어로 많이 논문을 내고 있는 분들인데요. 토마스 아이스만 교수와 제프리 파커, 마셜 반 아이스타인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오프닝 플랫폼 How, When, I, Why라는 논문에서 플랫폼을 이제 Set of Component and Null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와 룰이 있으면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거장에서 그런 반출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컴포넌트와 룰을 보유하면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은 컴포넌트와 일정한 룰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야 할 어떤 규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IT 시장에서 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구글과 이제 애플의 사례가 이제 대표적일 텐데요. 이 플랫폼의 컴포넌트와 룰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이제 가지고서요. 이 컴포넌트를 먼저 만드는 사업자를 저희가 플랫폼 프로바이더, 플랫폼 공급자라고 합니다. 주로 IT 시장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사업자들이죠. 구글과 애플이 플랫폼 프로바이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컴포넌트를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처음에 만든다고 시장의 해결문을 잡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이제 플랫폼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 플랫폼 스폰서가 룰에 개입하는 거죠. 결국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룰, 그러니까 스탠다드와 프로토콜, 파리시와 같은 것들이 룰화돼서 결국 플랫폼 스폰서들의 지지하에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최초에 만든 컴포넌트를 갖고 이제 플랫폼 시장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거의 사례가 이제 우리가 늘상 보는 구글과 이제 애플의 사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들었죠. 사실 안드로이드 OS는 새로운 이 스마트폰 시장의 컴포넌트였습니다. 그걸 갖고 서드 파티들을 이제 끌어들였고, 서드 파티들은 그 구글 안드로이드 OS에서 액티베이트 되는 다양한 앱들을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유통을 시켰죠. 그것이 만들어 놓은 구글이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그러한 컴포넌트에 참여하는 스폰서들이 이제 다양한 제조사들도 확대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글을 일반적으로 개방형 플랫폼의 대명사로 얘기합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를 가지고 최초의 컴포넌트를 구성했고 걸출한 이제 앱스토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업자들한테, 특히 다른 제조사들한테 이 컴포넌트를 오픈하지 않았죠. 애플은 철저히 자기네들 제품에만 자기네들 컴포넌트를 폐쇄적으로 사용하되 서드파티 앱 개발사들에게만 오픈 API, SDK를 배포함으로써 오브젝트 C++ 기반의 다양한 자기네들 기기에서만 유통되는 앱들을 많이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폐쇄적인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던 사업자였습니다. 결국 플랫폼이라는 게 일정한 컴포넌트와 이제 룰의 셋이라고 하는 것이 IT 시장에서도 돌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IT 시장, ICT 시장을 잠깐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성공한 플랫폼과 실패한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상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바로 플랫폼 메디에이티드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플랫폼은 컴포넌트와 룰의 셋인데, 그러면 컴포넌트와 룰만 있으면 플랫폼으로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플랫폼이 매개된 네트워크로 진화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플랫폼이 매개된 네트워크, 플랫폼 메디에이티드 네트워크가 뭐냐? 그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투사이드 네트워크,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의 유저가 컴포넌트와 룰이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트랜잭션 볼륨이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성공한 플랫폼은 플랫폼 메디에이티드 네트워크, 플랫폼이 매개된 네트워크로서 이를 운영하는 플랫폼 프로바이더와 플랫폼 스폰서가 협의하여 만든 룰이 서드 파티까지 개방돼서, 그래서 저희가 매번 오픈 플랫폼, 오픈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투사이드 네트워크로 플랫폼이 가려면 폐쇄적이면 실패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오픈되어야지만 서플라이 사이드 유저와 디맨드 사이드 유저 간에 발생하는 트랜잭션 볼륨이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해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ICT 시장을 플랫폼적 관점에서 ICT 시장을 고찰을 해보면 결국 플랫폼 프로바이더와 플랫폼 스폰서가 만들어내는 헤게모니 간의 싸움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키 컴포넌트죠. 근데 키 컴포넌트 이슈는 사실 이제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피처폰 시대에는 굉장히 많았죠. 위피 기반의 이제 SKT 주로 통신 사업자가 크로스된 플랫폼에서 시장을 주도했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범용화된 표준 개발이 용이한 환경으로 대부분 컴포넌트가 플랫폼 프로바이더, 특히 구글과 애플에 의해서 마련이 됐고, 이제 시대는 룰의 경쟁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철저하게 버티컬 룰을 이제 선택하는 버티컬 룰 타입의 이제 사업자고, 거기에 대응해서 구글이 홀라이전틀 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자를 이제 모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허라고 하는 것, 결국 구글과 삼성전자 이번 특허 경쟁도 결국 룰의 경쟁입니다. ICT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물론 구글이 아니라 삼성전자로 표현이 된 것뿐이죠. 삼성전자를 통해서 구글을 압박하려는 게 애플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룰 간의 경쟁이 플랫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매트릭스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 현재 IT 시장을 플랫폼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 Y축은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크랙 앤 모타르 형태의 유형들, 아래쪽으로 갈수록 퓨어 클릭의 형태. 퓨어 클릭과 터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정의하기를 결국 아이폰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지 않고 웹 또는 모바일만을 사업법정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지칭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진가, 노비오. 자, 노키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핀란드의 노키아가 이제 단말 제조사로 넘버원이었었는데 이제 맛이 갔습니다. 핀란드를 노키아를 대체하는 업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앵그리버드를 만든 노비오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자, 그런 기업들이 이제 퓨어 클릭의 대표적인 사업자고요. 그래서 이쪽 위쪽에 있는 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IT 시장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고, 저희 밑에 있는 사업자들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자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투사이드 네트워크, 플랫폼 메디에이티드 네트워크적 성격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1분면, 2분면에 있는 애들은 플랫폼 메디에이티드 네트워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늘상 얘기할 때 플랫폼은 컴포넌트와 누의 셋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포넌트와 누의 셋을 가지고 10분이 지났다는 이제 타이머가 이제 있네. 누를 갖고 플랫폼 메디에이티드 네트워크로 진화한 애들을 저희는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 컨텐트 시대에서 이제 플랫폼 시대로 얘기하느냐, 컨텐트 서비스 기반 기업과 플랫폼 기반 사업이에서 왜 우위에 있냐에서 컨텐트 서비스는 컨텐트 itself가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스탠드얼론 밸류는 굉장히 크지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플랫폼은 컴포넌트와 누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을 잘만 설득하면 컨텐트 없이도 큰 사업을 벌일 수가 있죠. 페이스북, 트위터가 그걸 보여준 거고요. 컨텐트 퀄리티가 옛날에 중요했죠. 컨텐트 서비스 시대는. 플랫폼 시대에서는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고객 가치 경제, 커스텀 밸류 프로포션과 키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대부분 투자를 받죠. 그리고 컨텐트 서비스는 쓰면 쓸수록 한계 효용이 체감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한 달 쓰면 다른 게임으로 제가 갈아타야 돼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플랫폼은 페이스북 어떻습니까? 페이스북 쓰면 쓸수록 어텐션을 더 해야 돼요. 한계 효용 채팅 법칙이 작용한다는 게 이 플랫폼의 속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